안녕하세요. 족부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소아 발목 인대 손상의 하나죠. 견열골절의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럼 도대체 발목의 견열골절은 뭐고 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발목의 인대 손상이 주제인데 갑자기 견열골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대 손상하고 견열골절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고 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견열골절은 발목이 접질릴 때 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인대가 붙어 있는 뼈 부위가 조각이 나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러한 상황을 모식도로 그려놓은 건데요. 발목이 접질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고요. 발목이 접질리게 되면 발목이 꺾이면서 뼈와 뼈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인대가 당겨져서 팽팽해지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의 발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인대가 끊어지는 거죠. 계속 벌어지면. 주로 뼈가 단단한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인대가 안 끊어지고 인대가 붙어 있는 요 뼈 조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진다고 저는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뼈가 약한 소아에서 주로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뼈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인대가 안 끊어지고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열골절의 빈도가 소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아에서 이러한 발목 접질린 후 발생하는 견열골절의 치료가 왜 중요하냐고요? 소아의 견열골절이 발목의 부골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세계 족부학회에서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이가 발목을 접질린 다음에 이런 골절편이 생기는 경우, 즉 견열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6개월 지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부골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줬죠. 그럼 발목의 부골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발목의 통증 및 발목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견열골절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발목에 부골이 생기고 그게 어른이 돼서도 발목의 통증 및 발목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목의 견열골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발목을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발목을 물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발목의 견열골절, 소아 환자의 증상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키즈 카페에서 방방이를 타다가 발목을 접질렸대요. 그리고 다치고 난 후에 아이가 이제 회복을 못해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이가 키즈 카페 갔다가 엄마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실제 발목 사진을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이거를 올렸는데요. 이건 아이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요 부위가 부었죠. 그럼 이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외측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요. 전거비인대가 파란 선으로 있으면 요 전거비인대와 함께 전거비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가 다 같이 부어 있고 이 부위를 누르면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전거비인대와 전거비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가 부어있고 누르면 아파하는 걸로 봐서 소아의 발목 접질림으로 발생한 견열골절을 의심했죠. 그럼 견열골절이 의심이 되면 진단을 위한 검사는 무엇 하냐고요?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합니다. 엑스레이는 요 나이 때에는 아이들이 다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찍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판 때문에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안 다친 쪽에는 없는 골절 조각, 즉 뼈 조각이 다친 쪽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고요. 초음파를 보시면 요게 외측 복숭아뼈입니다. 그리고 요게 뼈 조각이고요. 여기에 전거비인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부위가 터져 있는 게 보이죠? 떨어져 나간 것이. 그래서 뼈 조각은 전거비인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견열골절을 저희가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견열골절의 치료 잘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뭘 주의해야 될까요? 견열골절의 치료는 4주 통기부스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걷고 뛰는 거는 다 하라고 해요. 통기부스하고 어떻게 뛰냐고요? 애들은 엄청 잘 뛰어다닙니다. 적응도 잘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쉬워요. 기존의 통깁스는 솜으로 안감을 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마르질 않아서 피부 손상이 발생해서 통기부스를 갈아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매번 데리고 와서 통기부스를 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이 들어가도 스스로 마르는 특수 소재가 나와 있고요.
저는 이런 아이들은 이러한 특수 소재로 통기부스를 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도 델타데라이를 이용을 해서 통기부스를 감고 4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견열골절의 4주 통깁스 치료한 후에 효과가 어땠는지 볼까요? 엑스레이상에서 보면은 뼈 조각의 위치는 변동이 없었고요. 초음파를 보면 이 뼈 조각과 외측 복숭아뼈 사이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밑에 다시 제가 그려놓은 걸로 보면 이 부위가 외측 복숭아뼈고요. 이 부위가 뼈 조각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정거비인대고요. 근데 치료 전과는 다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외쪽 복숭아뼈와 뼈 조각 사이에 연결된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뼈 외측 복숭아뼈가 붙었고 이는 골절 회복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왜 안 보이냐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뼈가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골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들어가서 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이 부위는 나중에 다 뼈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붙었다고 판단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접질림 이후 견열골절의 비수술 치료. 아이의 발목 견열골절은 발목 부골의 원인이 되어서 지속적인 발목 통증 및 불안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발목 견열골절의 진단, 엑스레이랑 초음파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발목의 뼈에 연골이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연골을 볼 수 있는 MRI 같은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견열골절의 치료 간단합니다. 4주 그냥 통기부스 하면 되고요.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특수 소재로 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발목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신다면 발목 견열골절, 발목 접질린 후에 이런 게 항상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